이강인 2차 파벌 시도 이럴 수가. 반성한다더니 황희찬의 고백에 대국민 기만 딱 걸리자 난리난 상황. 국민적인 관심과 질타가 쏟아졌던 손흥민. 이강인의 다툼 논란이 사과와 화해로 매듭을 지었다.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다. 침묵을 지켰던 손흥민도 이강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후배를 향한 응원을 당부했다. 이처럼 선수들이 어떻게든 논란을 매듭 지으려 노력했던 과정, 논란을 스스로 키우기만 했던 대한축구협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강인은 21일 한국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주장의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 했다. 손흥민 역시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팀을 위해서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게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라며 대표팀 주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고 적었다. 지난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던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다. 영국 매체 더선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던 이 논란은 경기 전날 대표팀 식사 자리를 중요한 단합의 장으로 생각한 손흥민과 달리 이강인은 다른 선수들과 탁구를 치려던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강인 측은 사실과 다르다. 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스타의 갈등에 국민들도 충격에 빠졌던 사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됐고 이강인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급기야 팬들 간 극심한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그런데 스스로 논란을 키웠던 KFA는 방관했다. 아무런 수습 의지조차 보이지 않다가 선수들끼리 갈등을 풀자 그제야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처럼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다는 황당한 반응이 나왔다. 실제 논란에 불을 지핀 건 KFA였다. 대회 기간, 대표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외신 보도를 매우 이례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공식화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선수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과정에서도 그저 방관만 했다.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는 황당한 해명이나 선수들의 징계를 운운한 정몽규 KFA 회장의 입장도 거듭 논란이 됐다. 선수 보호를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논란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이렇다 할 수습조차 하지 못하는 KFA 행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KFA의 아쉬운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KFA는 기습적으로 승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기습적으로 시도하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잼버리 영향으로 우왕좌왕하다 FA컵 일정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불통 논란 속 비판을 받았고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황의조를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시켰다가 뒤늦게 자격을 정지하는 뒷북 행정으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절차를 무시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은 이미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얼굴을 기대했던 팬들의 바람을 완전히 저버리고 내부 인사를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한 인선 역시 다르지 않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변화를 다짐하면서도 정작 KFA는 변하는 게 없다. 지난해 사면 논란에도 끝내 회장직을 지켰던 정몽규 회장이 황골 탈퇴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며 고개를 숙였던 게 불과 1년도 채 안 지난 일이다. 새 이사진 개편의 일환으로 상근 부회장 역할을 맡아 KFA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내부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커지도록 하겠다. 고 취임 일성을 밝혔던 김정배 상근 부회장 역시도 KFA의 처참한 행정 민낯 앞에 고개만 숙일 뿐이다. 논란 이후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KFA를 향한 여론은 늘 싸늘할 수밖에 없다.
2. 충격. 미넨에서 내분 사태 일어났다. 투엘파 케인 노이어 다이어 등 6인 vs 안티 투엘파 밀러 대 리으트 키미기 등 6인. 김민재의 이름은 없다. 안 되는 팀에는 다 이유가 있다. 최근 몰락하고 있는 독일 절대 최강 바이에른 뮌헨의 내분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3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 레버쿠젠과 경기에서 0에서 3으로 완패를 당했고 22라운드 보움전에서도 2에서 3으로 무너졌다. 승점 50점에 머문 바이에른 뮌헨은 1위 레버쿠젠, 승점 58점과 승점 8점 차로 벌어졌다. 리그 12연패가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상대적 열세인 라치오에 0에서 1로 패배했다. 8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대 위기를 맞이한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논란의 토마스 투엘 감독과 이별을 선언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1일 한국 시간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투엘 감독과 함께하고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감독으로 시즌을 치를 것이라 밝혔다. 바이에른 뮌헨 추락 이유, 바로 내분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들은 투엘파와 안티 투엘파로 나눠져 극심한 대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독일의 빌트가 보도했다. 투엘파의 대표적 선수는 6명이다. 해리 케인을 비롯해 마누엘 노이어, 르로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 라파엘 게레이로, 에릭 다이어가 투엘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안티 투엘파는 토마스 뮬러가 최선봉에 섰고 이어 조슈아 키미히, 세르주 나브리, 레온 고레츠카, 마티스 텔, 마타이스 데 리으트가 뒤를 따랐다. 한국 대표팀 출신 간판 수비수 김민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민재는 어떤 그룹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 매체는 투엘 감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독에 대한 12명 선수들의 분열이 있었다. 투엘 감독의 지도력과 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투엘에 대항하는 주요 이름 중 하나는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 밀러다. 34세의 밀러는 그의 커리어 전체를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냈다. 밀러는 공식 석상에서는 투엘 지지 발언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키미히와 투엘은 지난 여름부터 파행을 겪기 시작했다. 키미히는 레버쿠젠과 경기에서 선발에서 제외됐다. 그는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나브리, 고레츠카, 데 리으트, 텔 등이 투엘 반대파에 포함됐다. 고레츠카와 데 리으트는 투엘로 감독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선수단 내 위상이 주로 어려움을 겪었다. 나브리와 텔 역시 출전 시간에 불만이 있다. 고 덧붙였다. 투엘을 지지하는 대표 선수가 케인이다. 이 매체는 투엘은 케인을 영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케인을 설득한 지도자다. 케인은 독일에서 투엘에 충성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이어 케인과 함께 노이어가 서 있다. 노이어는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투엘이 지켜줬기 때문에 투엘의 충성을 맹세했다. 노이어는 투엘 지휘 아래 넘버원 골키퍼로 복귀했다. 다이어 역시 투엘에게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 그는 이미 올 시즌 토트넘 4경기, 보다 바이에른 뮌헨 5경기에서 다 많은 경기를 뛰었다. 고 전했다. 또 사네, 무시알라, 게레이로가 투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선수들에 합류했다. 사네는 여전히 투엘을 지지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에서 투엘과 뛰었던 무시알라와 게레이로 역시 투엘을 향한 호감을 멈추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